저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추가 시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의 그 시추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 군데에서 확보되지 않은 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무의미한 도전이었다라고 폄하하면 안 되죠. 한 군데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국가 예산이 아니라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 시추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요. 독일 에르하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반대 논리 똑같습니다. 아니 다른 데 돈 쓸 데가 많은데 왜 경부고속도로 만드냐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산업화를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원 개발에서는요. 시추의 실패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시간의 문제지 이게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만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길게 말씀하셨고 진보 보수까지 끌어들이셨는데요. 지금 산업부에서 추가 시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냥 결론 끝난 거예요. 그냥 돈 1,000억 날린 겁니다. 최소 1,000억. 국민 기만이죠. 그때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 140만 배를 막 묻혀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파보지도 않고 관심법이냐? 제가 이 얘기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 한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막 이만큼 묻혀 있고 이만큼 경제성이 있고 막 호들갑 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손 털고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반문도 했었죠. 그랬더니 석유공사하고 50대 50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전문 기업에서 왜 손 털고 나갔을까? 그때 당시 경제성 없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고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무슨 다른 합병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엔 국민 기만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작정하고 대국민 브리핑 하니까 산업부가 따라간 거죠.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지금 애써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기였고 결과적으로 사기였고 국민 기만이고 세금 낭비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자, 의견이 다른데 제가 잠시만요. 정강재 위원 말씀 듣고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다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드릴게요. 정말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 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시추해봤더니 경제성이 우리가 20%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경제성이 있었다라고 판명 났었으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잘했다고 박수 치죠. 아이고 그동안 반대했었던 거잖아요. 예산 삭감하고. 파보면 안 되더니 나왔네라고 박수 쳐야죠 그때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정말 김희정 의원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기했어요. 예, 박수 치겠다고. 지금 그 현실화 과정에서 사실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원 개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노르웨이 33번 시추 만에 노르웨이 그 북극해 유전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됐다고 해갖고 그거를 뭐 돈 다 날려먹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는 거죠. 총선 참패하고 4월이 6월에 브리핑인데 이거 그냥 그거 국민들한테 현혹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4월에 참패하고 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의견이 많으니까.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일명 타당한 게 있어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도전을 해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께 명백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그때 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270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 경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근데 그러니까 다들 검증해서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더 얘기했고 또 하나 발표 당시에 이게 산업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잖아요.
국정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예, 있죠. 직접 발표하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돈으로도 그렇고 발표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예. 그것을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 끝까지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용남 의원님 정말 짧게 드리고 지금 이수진 앵커가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동해가스전은 이번에 처음 시추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예.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세계 굴지의 자원탐사 업체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떠난 걸 듣도 보지도 못한 가정집에 사무실 둔 어떤 회사의 한 사람이 와갖고 이게 수천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번 대왕고래하고요. 우리가 실패했던 부산 엑스포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때 부산 엑스포 마치 우리가 역전해서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일기장에다가 자긴 속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을 비망록을 적고 있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우리가 이길 거라고 선전하면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대왕고래가 됐던 부산 엑스포 그 사기 유치 실패가 됐던 이거 예산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안 될 걸 뻔히 주무부서 장관들은 알고 있는데 대국민에게는 사기를 치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이럴 수도 있다. 국가 운영.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국가 운영하는 나라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이라며 직접 발표했던 동해 유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파보니까 유의미한 발견이 없었다는 건데 경제성이 없는 만큼 대왕고래에선 더 이상의 시추도 안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발표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말했던 데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고 밝힌 점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내놓을 당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경로설로 시끄럽던 때입니다. 산유국의 꿈을 부풀려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여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가장 유망했던 6-7 광고에서 지난 42일 동안 벌인 1차 탐사 시추 결과 사실상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는 탄화수소 저류층과 이를 덮고 있는 덧개암을 확인했지만 가스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화수소 존재 여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Remember,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대왕고래는 실패했지만 정부는 이번 시추 결과를 남은 유망구조 6곳에 대한 5차 보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시추 사업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이 되는 그 가스가 거기 채워져야만 탐사해서 그걸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비어 있는 저류층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유망구조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더라도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날지 보여주는 채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또 지난해 발표 당시 묻힌 석유량을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비유한 데 대해선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며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단순한 탐사 시추 실패가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이렇게 시추 단 한 번 만에 실패를 인정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예상되는 성과를 부풀린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지 2달 만으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공개한 건 국정 브리핑이란 형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었고 기자단에 8분 전 공지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여건은 총선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던 시점이었는데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여기에 의정 갈등까지 윤 대통령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 여론이 반영된 듯 국정 브리핑 직전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률은 21%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은 매장 가능성만으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까지 한 건 이례적이라며 국면 전환을 노린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야당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석유가스 경제성 확인도 전에 시추 이전 단계부터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희망 고문했던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JTBC 김태영입니다.